서산에서 듣고 계신 박영복님 감사해요. 합격했다가 떨어지는 게 어딨어? 아라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눈물이 앞리며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잘라버린 백만장자 회장이 친아빠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중심가 혜성그룹 본사 49층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회장 서재민은 어김없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바이오와 정밀진단 합작 관련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디데이까지 정확히 7일. 그는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숫자와 결론 부분에만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과정은 다른 이들의 몫이고 자신은 결론만 책임지면 된다고 믿어왔거든요. 회장님, 오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배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스케줄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20년 경력의 그녀는 재민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불필요한 감정은 배제하고 10시에 법무실장님과 홍보실장님께서 발표 시나리오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십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급하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인사총괄 최국현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평소 차분한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회장님, 긴급 보고 드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최국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유나라 신입사원 건입니다. 유나라. 재민이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결정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면접에서 보여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왜? 무슨 일인가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R&D 로드맵 유출 사건의 실행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최국현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보안팀에서 메일 헤더, IP, VPN 로그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재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자신이 직접 뽑은 신입사원이라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감정을 추스르며 무관용 원칙을 떠올렸어요. 규정은 감정보다 앞서는 법이었으니까요.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지금 2층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재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죠. 그는 일어서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2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유나라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민이 들어서자 아라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보안팀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할 말이 있나요? 아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절차만이라도. 재민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마저 잘려나간 듯 했습니다. 규정이 끝났으면 대화도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가 내리는 판정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정말로 합격 취소 통보는
오늘 오후에 공식 발송됩니다. 개인 물품은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재민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원칙은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니까요. 오후 3시, 아라가 개인 물품을 담은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재민은 우연히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배지 뒷면이 잠깐 재민의 눈에 띄었어요. 비상연락처란에 적힌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지원, 마포구 길. 재민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강지원, 24년 전 봄비 속에서 자신을 떠나간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날 점심 무렵 회사 익명 게시판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합격 취소는 하루, 검증은 몇 분이면 될까요? 단 한 줄의 글이었지만 임직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곧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였습니다. 홍보실장 정혜린이 급하게 위기관리 매뉴얼을 꺼내 들었지만 재민은 그것을 덮으며 말했어요. 매뉴얼로 막을 수 없는 불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 9시 재민은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HR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유나라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열어봤어요. 기본 정보, 학력사항,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강지원. 재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24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 4학년 봄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때였어요. 강지원은 갑자기 자신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당시에도 확인보다는 추측을 앞세웠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겠지. 내가 부족했나 보다. 결국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포기해버렸습니다. 확신이 먼저고 확인은 나중이었죠. 책상 위 메모지에 그는 몇 개의 단어를 적었어요. 속도 BS 증명. 그리고 잠시 후 그 메모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무관용 규정 파일을 열고 전자서명을 했어요. 원칙은 감정보다 앞선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확신이 맞을까요? 아니면 24년 전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민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재민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지원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 강지원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화요일 새벽 2시 혜성그룹 지하 1층 보안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계약직 보안주임 대행 김태용은 모니터 앞에서 눈을 비비며 로그 파일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었어요. 33세의 그는 이미 이 일을 3년째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태용이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접속 기록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1분 유나라의 계정으로 본사와 지사에서 동시에 42초간 접속한 기록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심은 것 같은데. 태용은 혼잣말을 하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버실의 청색 LED만이 깜빡이는 가운데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용은 계약직이었어요.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이 기록을 따로 백업해두기로 했어요. 직업적 양심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거든요. 같은 시각 2층 사무실에서는 청소용역 박명자가 밤늦은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59세의 그녀는 이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회사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파쇄기 옆을 지나가던 박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파쇄함 밑바닥에 끼어 있던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잘게 찢어져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 조각에는 스프라이디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런 걸 보안실에 가져다 줘야 하나? 박명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보건대 이런 작은 것들이 때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모아서 봉투에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명자가 보안실에 들렀을 때 태용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태용 씨, 이거 혹시 중요한 건 아닐까요? 박명자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태용이 봉투를 열어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스프라이디 조각들이었어요. 그는 즉시 프린터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문제의 유출 PDF 파일이 오현수 팀장의 프린터 큐를 경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태용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생성 PC의 맥 주소를 추적해보니 최국현 임원의 노트북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5층 사무실에서는 오현수 팀장이 신입사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요즘 신입들이 버릇이 없어졌어. 오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함부로 다루고 규정도 무시하고. 신입사원 박도경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젯밤 오 팀장이 만든 단톡방에서 오간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디데이 전에 하나 만들자. 신입 주제에 까불어.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지. 도경은 그 대화들을 캡처해 두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신고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오 팀장은 인사평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경아. 오현수가 갑자기 도경을 불렀어요. 너 요즘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도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좋은데. 오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듣지는 않았지? 유나라 관련해서 말이야. 도경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그런 헛소문에 휘둘리면 안 돼. 특히 인사평가 시즌이잖아. 한번 F 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워. 그 말에는 명백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지킬까 아니면 진실을 지킬까? 점심시간 도경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 최국현과 오현수가 속삭이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워터마크는 지웠지? 최국현의 목소리였어요. 흔적은 남겨둬야 믿지. 너무 깔끔하면 오히려 의심받아.
오연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적당히 허술해 보이게 하는 것도 기술이야. 도경은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무언가 불길한 협잡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밥을 마저 먹고 자리를 떴어요. 그날 오후 태용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그 삭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미리 설정해둔 백업 시스템 때문에 삭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 태용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시도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재민에게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불명의 문자였습니다. 증거 캡처, HR 총괄 PC에서 생성, 확인 바람. 메시지는 즉시 자폭했어요. 재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도 한 구석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확신은 함정, 증명은 길. 재민이 그 메모를 발견했을 때 또다시 심장이 멎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24년 전에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태용은 그날 밤에도 보안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 접속 로그, 프린터 큐 기록, 맥 주소 추적 결과, 그리고 삭제 시도 흔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태용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유나라 씨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하지만 그는 계약직이었어요. 이런 폭탄 같은 정보를 어떻게 위로 올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오히려 해고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도경 역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톡방 캡처 파일을 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면 유나라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용기란 뭘까? 도경은 중얼거렸어요. 큰 정의를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작은 진실이라도 지켜내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진실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권력의 벽은 높았고 진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거든요. 과연 이 작은 용기들이 거대한 조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수요일 오후 재민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마포구 방향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목적지는 24년 전 강지원이 살던 옛 하숙집 골목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되살려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에서 내린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골목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낡고 쓸쓸해 보였을 뿐이에요. 하숙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60대 남성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경비복을 입은 그는 재민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지원이라는 분 아시나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지원 씨요? 경비 송만수가 빗자루를 세워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 살던 그 아가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10수년 전에 이사 갔는데 재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 강지원이 맞았구나. 혹시 연락처라도. 재민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송만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런 게 있었네요. 그가 내민 것은 반송된 우편물이었어요. 내용 증명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끔씩 이런 우편물이 와요. 주소가 맞지 않아서 반송되는 거죠. 재민은 그 우편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누군가 강지원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감사합니다. 재민이 인사를 하고 골목을 나섰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녁, 재민은 대학 동문 이수찬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지만 재민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수찬아, 혹시 강지원 소식 들은 적 있어?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찬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원이? 갑자기 왜? 얘기 안 하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냥 궁금해서. 몇 년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심리상담센터 차렸다가 쉰다더라. 그리고 이수찬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딸이 있다던데. 재민의 손에 든 잔이 살짝 떨렸어요. 딸? 응. 20살 넘었을 거야. 혼자 키웠다고 하더라고. 이수찬은 재민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어요. 참 대단한 여자야.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면서. 재민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 딸이, 아니,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어요. 목요일 오전, 법무실장 한도경이 재민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회장님, 외부에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한도경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재민이 서류를 받아보자 손이 다시 떨렸어요. 발신인은 변호사 윤지성이었고 의뢰인은 강지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유나라의 합격 취소 관련 자료 열람 요청과 보존 청구, 그리고 마지막에 친자 확인 동의 요청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재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시에 HR부의 면담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한도경이 덧붙였어요. 모친 보호자 대리 명의로요. 재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24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그는 확인하지 않고 추측만 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서실장을 불러주세요. 재민이 말했어요. 잠시 후 배서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재민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연 씨, 면담 장소를 중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재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외부 갈등 중재 전문가도 섭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접견실로 준비하겠습니다. 배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20년간 재민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복도 CCTV 사각지대에 노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결론은 나중, 검증은 먼저. 재민이 그 메모를 발견했을 때 그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배서연은 갈등 중재 전문가 고유연을 섭외했어요. 38세의 그녀는 기업 내 갈등 해결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 폭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유현이 면담실 세팅을 점검하며 말했어요. 의자 간격, 조명, 발언 순서까지 모든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금요일 오전
드디어 면담 날이 되었어요. 변호사 윤지성이 먼저 들어와서 법적 조건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녹음동의 발언 내용의 법적 효력,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지성이 말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강지원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재민의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더 성숙해지고 의연해진 모습이었어요. 재민의 눈앞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어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캠퍼스를 함께 걷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봄비 속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민 회장님. 강지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고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위한 어머니의 의연함만이 있었어요. 재민은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24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후회,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까지. 안녕하세요. 재민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고유연이 미리 준비한 절차에 따라 면담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무게는 어떤 절차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복잡했습니다. 24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찾아야 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원과의 면담이 끝난 후 재민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믿어온 원칙을 고수하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확인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재민은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배서연을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연 씨, 블라인드 재검증 TF를 구성해 주세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외부 포렌식 전문가, 전산 보안 전문가, 법무 담당자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세요. 배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고유현도 다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팀 구성부터 조사 방식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사실과 추론을 엄격히 분리하고 모든 발화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유현이 첫 회의에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는 사건의 배경을 최소한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알리바이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키카드 로그를 정밀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건 발생 시각인 오후 3시 11분, 유나라 씨는 교육센터에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보고했어요. 키카드 기록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교육센터에서 R&D실까지는 걸어서 12분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VPN 로그 분석 결과였습니다. 유나라 씨 계정으로 본사와 지사에서 동시에 42초간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산 보안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흔적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김태용이 보관해둔 백업 로그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는 TF 회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계약직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태용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짜 로그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삭제하려고 시도했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백업해둔 덕분에 증거가 남았습니다. 박명자가 발견한 스풀 아이디 조각들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전문가들이 그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유출 PDF 파일이 오현수 팀장의 프린터 큐를 경유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원본 파일을 생성한 PC의 맥 주소는 최국현 임원의 노트북과 일치합니다. 문체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언어학 전문가가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출 메일의 문체와 오현수 팀장의 기존 문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94% 일치율을 보입니다. 전문가가 화면에 분석 결과를 띄우며 말했어요. 인지오라는 특이한 어미 사용, 2점 줄임표 패턴까지 동일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워터마크였어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유출된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복원한 결과 숨겨진 워터마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안팀 보고서라고 위장된 이미지 파일 속에 최국현 임원의 라이선스 정보가 검출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확대된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조작 작업을 한 사람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증거입니다. 한편 그동안 의심받던 김태용의 진짜 역할이 드러났어요. 그는 로그 삭제 시도를 막은 영웅이었습니다. 태용 씨가 없었다면 모든 증거가 사라졌을 겁니다. 보안팀장이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의 직업적 양심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박도경도 결국 용기를 냈어요. 그는 단톡방 캡처 파일들을 TF에 제출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유나라 선배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디데이 전에 하나 만들자. 신입 주제에 까불어.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지. 회장이 직접 뽑은 애라며? 재밌겠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조작극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TF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고유현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준비되었고 결론은 절차가 호출할 때 나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성급한 판단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통한 결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재민이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안도감, 후회, 그리고 분노까지. 자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그리고 그 성급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결론 유보. 재민이 처음으로 이 말을 입에 담았어요. 앞으로는 확신보다 검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TF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지 유나라의 무죄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직 내에 숨어있던 부패와 권력 남용,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의 허점들이었습니다. 김태용은 이제 더 이상 의심받는 계약직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을 지켜낸 용감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명자의 작은 발견이 전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박도경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 조직 문화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진실 앞에서는 크게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금요일 TF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재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단순히 유나라의 복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은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조직 운영 방식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였습니다. TF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주 월요일 해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49층 대회의실에는 중대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이사들의 표정에서는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특히 상무 장무열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무열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라 신입사원건 말씀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안의 민감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TF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재민이 차분하게 말하며 보고서를 배포했어요. 하지만 장무열은 그 보고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무열이 끼어들었어요. 이 사안에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거든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쌓였어요.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재민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장무열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유나라 씨의 보호자가 강지원 씨라는 사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과거 그분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이 직접 재조사를 지시하신 것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예상했던 공격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재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욱이 언론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무열이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혜 논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벌써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익명 게시판에는 재벌가 특혜, 권력자의 개인 감정 개입 같은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댓글들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재민이 물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이 건에서 손을 떼시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무열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장무열의 논리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재민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4년 전에도 그는 이런 식으로 회피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재민의 스타일과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이 건에 대해 직무를 일시정지하고 외부 7인으로 구성된 공개재심을 제안합니다.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특혜를 막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장무열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사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이. 다른 이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숨기고 덮으려 할수록 의욕만 커집니다. 재민이 말했어요.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재민의 공개재심 제안이
언론에 발표되었어요. 초기 반응은 예상대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특혜쇼라며 비판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지 않나? 재벌가 자식들 감싸기 위한 쇼 아니야? 공개 재심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재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홍보실장 정혜린을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전 검열도 없고 불리한 질문이라고 해서 차단하지도 마세요. 재민이 말했어요. 완전한 투명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정혜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요일에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서는 실제로 모든 제약이 풀렸어요. 임직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온라인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확신하시나요?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강지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녀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지원이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만 정확한 검증을 통한 공정한 결론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제 딸을 위해서도 이 회사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나라도 발언했어요. 저는 자리보다 절차를 원합니다. 아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복직이 아니라 다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들은 온라인 여론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특혜쇼라고 비판하던 사람들도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특혜를 원한다면 저렇게 말할까?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댓글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특혜 논란에서 절차 혁신으로 담론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재민은 다시 한번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장무열만이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고 다른 이사들도 재민의 편에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공개 재심 절차를 공식화하겠습니다. 재민이 선언했어요. 외부 전문가 7인 완전 공개,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자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혜성그룹의 공개 재심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과연 이번 공개 재심이 기업 문화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걸고 도박을 한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24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공개 재심까지 일주일. 재민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재심 당일인 화요일 오전,
해성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온라인 생중계를 위한 스태프들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외부위원 7명이 무대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기업윤리 연구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언론학 교수,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2명의 시민 배심원까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인정받는 인물들이었어요. 위원장을 맡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대 한편에는 평가 기준표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라 있었어요. 증거의 객관성, 절차의 투명성, 결론의 논리성 등 각 항목별로 세분화된 배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시청자들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재미는 관객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를 선택했어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배서연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전 10시 본격적인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알리바이 증거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교육센터 키카드 로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아라 씨는 사건 발생 시각인 오후 3시 11분에 교육센터에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이 기록은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추출된 것이며 교육센터에서 R&D실까지는 도보로 12분이 소요됩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VPN 로그 분석 결과가 공개되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접속 기록들이 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계정으로 본사와 지사에서 동시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산 보안 전문가가 마우스 포인터로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흔적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온라인 댓글창에는 실시간으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잖아. 처음부터 누명이었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문체 분석 결과가 공개될 때였어요. 대형 스크린의 유출 메일과 오현수의 기존 문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두 텍스트는 문장 구조부터 어미 사용 패턴까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94% 일치율입니다. 언어학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특히 인지호라는 특이한 어미와 2점 줄임표 사용 패턴이 동일합니다. 심지어 쉼표와 마침표 사이의 간격까지 똑같아요. 관객석에서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태용이 증인석에 올랐을 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로그 삭제 시도를 발견했습니다. 태용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만 제가 미리 설정해둔 백업 시스템 덕분에 모든 기록이 보존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위원장이 물었어요. 왜 그런 백업 시스템을 만드셨나요? 직업적 양심 때문입니다. 태용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계약직이지만 이 회사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박도경의 증언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떨고 있던 그였지만 이제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오연수 팀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도경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디데이 전에 하나 만들자라고 명확히 말했어요. 그리고 신입 주제에 까불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단톡방 캡처 이미지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모든 대화 내용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괴롭힘과 모함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터마크 분석 결과가 공개되었어요.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보안팀 보고서로 위장된 문서 속에서 최국현 임원의 디지털 라이선스가 검출되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나자 외부 위원들은 30분간 합의를 위해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그동안 로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실시간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30분 후 위원들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위원장이 최종 결론서를 펼쳐들었어요. 외부 위원 7인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라 씨는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완전 무혐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석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환호성이 올라왔습니다.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을 발표합니다. 위원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현수 팀장은 면직, 최국현 임원은 파면, 장무열 상무는 직무정지 처분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블라인드 과제 심사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유나라가 전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고 했어요. 재심이 모두 끝나고 재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유나라 씨와 강지원 씨, 그리고 이 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민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어요. 저의 성급한 판단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오늘부터 혜성그룹은 무관용 즉시 취소 규정을 폐지합니다. 대신 검증 24시간 룰을 도입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든 최소 하루의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바뀌는구나.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이지. 정의는 늦어도 온다. 혜성그룹 주식 사고 싶어진다. 공개 재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을 넘어서 기업 문화 전체의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혜성그룹의 공개 재심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기업의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후속 보도도 나왔어요. 재민은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24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공개 재심이 끝난 지 사흘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성그룹 본사 3층에 있는 작은 프로젝트룸에서는 조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민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 봉투 안에는 24년간의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진실이기도 했죠. 강지원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재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라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확인하시겠습니까?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봅시다. 재민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친자 확률 99.9%, 통계학적으로 확실한 친자 관계를 의미하는 수치였습니다. 강지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4년간 혼자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라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머리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마음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지원아. 재민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4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포기했을까 하는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안해. 강지원이 먼저 말했어요. 그때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왜 말하지 않았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그때 이미 약혼자가 있었잖아. 재벌가 딸과의 결혼이 확정되어 있었고 나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 내가 임신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어. 재민은 머리를 감추어요. 그때의 상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안에서 정해준 정략 결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와중에 갑자기 사라진 강지원. 하지만 나는 그 결혼을 하지 않았어. 재민이 말했어요. 지원이가 사라진 후에 모든 걸 취소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 강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랬구나. 강지원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당신이 계획대로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라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힘들었죠? 아라가 강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강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 때문에 행복했어.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재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이 부재했던 24년의 세월 동안 이 모녀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라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발한 시스템 한번 보시겠어요? 아라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번 재심을 거치면서 더 완성도 높게 다듬었거든요. 분위기를 바꾸려는 아라의 배려였어요. 너무 무거운 감정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라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시연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의 업무 패턴을 분석해서 스트레스 지수와 번아웃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아라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완전히 익명화되어서 프라이버시도 보호됩니다. 재민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훌륭하네. 재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번 같은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야. 네, 그게 목표예요. 아라가 밝게 대답했어요. 괴롭힘이나 갈등 상황을 조기에 감지해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강지원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장한 아라가 기특했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지만 아버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재민이 아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라야. 그 호칭이 나오는 순간 프로젝트룸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계가 24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들어 재민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혼란,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네. 아라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그 단어를 드디어 들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 감격, 그리고 그동안 놓쳤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강지원도 그 장면을 보며 울컥했어요. 24년간 상상해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월요일 재민은 김태용을 정식으로 보안팀장에 임명했어요. 그리고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태용 씨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재민이 말했어요. 이제 그는 우리 회사의 정규직 보안팀장입니다. 태용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임명장을 받았어요. 3년간의 계약직 생활 끝에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명자에게도 특별 공로상이 수여되었어요. 청소용 역직이 회사 공식 행사에서 상을 받는 것은 혜성그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작은 발견이 큰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재민이 박명자에게 상을 전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회사의 구석구석을 지켜봐 주세요. 박명자는 감격해하며 상을 받았어요. 평생 묵묵히 일해온 자신의 노동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주 주말,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가족으로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일상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강지원이 제안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살아왔으니까. 아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까르보나라 같이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리를? 재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아버지는 요리할 줄 아세요? 아라가 물었어요. 전혀 못해.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그럼 기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아라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24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한 달 후 혜성그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전광판에 떠 있는 문구였어요. 속도보다 증명 24시간 룰. 이 문구는
이제 혜성그룹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하는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최종 징계가 확정되었어요. 오현수는 면직, 최국현은 파면, 장무열은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사 괴롭힘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숨어있던 다른 문제들도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사결정 과정이었어요. 이제 중요한 결제를 할 때마다 중간 관리자들은 24시간 검증 캔들을 켜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불평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점차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성급한 실수로 인한 문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이상하게 일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한 팀장이 말했어요. 하루 늦게 결정하는데도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에요. 나중에 수정하고 다시 하는 일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재민의 집무실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모래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는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급함을 경계하는 자신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유나라가 개발한 직원 복지 모니터링 시스템도 전사에 도입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의 업무 패턴과 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번아웃이나 갈등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어요. 직원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고 이직률은 반으로 줄었어요. 김태용이 이끄는 보안팀이 시스템 운영 프로토콜을 담당했어요. 그는 더 이상 무시받는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켜낸 영웅으로서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태용 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요. 후배 직원이 말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신입사원 온보딩 과정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민이 직접 참여해서 새로운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무관용의 간편함보다 검증의 수고로움이 회사를 지킵니다. 재민이 신입사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망설이지 마세요. 질문은 무제한 허용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신입 주제라는 말을 들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든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깨달았거든요. 가족관계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던 재민이었지만 아라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차 실력이 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파 써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맞다, 속도보다 정확성이지. 재민이 웃으며 칼질 속도를 늦췄어요. 강지원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둘이 정말 많이 닮았네.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그렇고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신중해진 거죠. 재민이 대답했어요. 성급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배웠으니까요. 요리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강지원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재민이 홀로 보낸 24년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라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저를 키우면서도 항상 긍정적이셨거든요. 내 아버지는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재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지원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좋게 말해줬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재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덕분에 아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한편 혜성그룹의 변화는 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투명성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 모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업 운영 방식이 화제가 되었어요.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것을 혜성그룹이 증명했습니다. 경영학과 교수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숨기고 덮는 기업보다 공개하고 책임지는 기업이 더 성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혜성그룹의 주가는 공개 재심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투명한 경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기업이 보여준 투명성과 책임감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한국형 기업 혁신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조직 문화였어요. 예전에는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소통이 어려웠던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졌어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실수해도 혼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결과도 더 좋아져요. 박명자 같은 용역직 직원들의 지위도 향상되었어요. 이제 그들도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박명자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40년간 청소 일을 했지만 이렇게 인정받은 건 처음이에요. 3달 후 예상치 못한 테스트가 찾아왔어요. 해외의 한 경쟁업체가 혜성그룹의 기술을 노린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성급하게 대응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재민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24시간 룰을 적용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습니다. 재민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속도가 아닌 검증, 성급함이 아닌 신중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중한 대응이 옳았어요. 하루 더 조사한 결과 해당 첩보가 경쟁업체가 흘린 가짜 정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급하게 대응해서 오히려 손해를 봤을 상황이었어요. 포스트 크레딧처럼 몇 달 후 해외 호텔에서 벌어진 일화가 화제가 되었어요. 한 경쟁업체가 혜성그룹을 속이려고 가짜 기밀 자료를 흘렸는데 알고 보니 혜성그룹이 미리 함정을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가짜 유출 비삼라는 파일명이 떠 있었어요. 속도는 전략에서, 결론은 증명에서. 재민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정을 준비하는 쪽이 되었죠. 1년 후 혜성그룹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되었어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습니다. 재민은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아라가 정성스럽게 만든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먹으면서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네. 강지원이 말했어요. 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라가 대답했어요. 회사도, 우리 가족도.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야.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배웠어. 그렇게 혜성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보다 증명을, 확신보다 검증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4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관계, 성급했던 과거를 딛고 신중한 현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